자,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현장엔 이건. 역시 오늘도 어김없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 이제 약 한 1시간 정도 후면 양 팀의 경기 킥오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경기 또 뭐 토트넘도 그렇고요. 첼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특히나 첼시에게 계속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첼시가 흔들리다 못해 거의 무너질 지경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경기에 승리를 해야지 이때까지의 그 천적 관계도 조금 정산을 할 수 있고 청산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4위권 다툼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그러한 뭔가 디딤돌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양팀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해리 케인 선수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 여기 이제 클루세프스키 선수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3톱을 형성을 하고요. 허리에는 올리버 스킥과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선수가 나오고요. 좌우 윙백에는 벤 데이비스 그리고 에미리스 로얄 선수가 나옵니다. 3백은요 로메로 다이어 랑글레가 나오고요. 그리고 골문은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지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첼시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첼시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인데 케파가 이제 골문을 지키고 리스 제임스라든지 티아고 실바, 클리발리가 나서고 치렐 여기까지 해서 포백으로 나섭니다. 엔처 페르난데스와 롭서 치크 여기 이제 펠릭스가 아마 이제 그 1의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털링과 지에우 그리고 하베리츠가 3톱을 나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4-3-3 전형으로 나서는 그런 오늘 첼시의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토트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이 토트넘의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지난번 그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컨디션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늘 경기 선발로 못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경기도 선발로 나서질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이어서 2경기 연속 이제 벤치에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뭐 시즌 중이고 또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FA컵 단판 승부 아주 중요한 승부죠. 이 경기 그리고 또 wolverhampton 원정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로테이션도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조금 아껴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약간의 휴식을 통해서 전체적인 손흥민 선수의 차라리 조금 휴식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너무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또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휴식을 부여하고 또 여기에서 또 서브로 나서면서 또 골을 넣으면서 조금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샬리송 잘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잘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약간 개인적인 바람은 그럴 것 같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양 팀의 선발 라인업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곧 경기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프리뷰 미리 준비한 프리뷰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경기 프리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첼시 또 하나의 런던 더비입니다. 또 하나의 라이벌 매치인데요. 이게 이제 뭐 국내에서는 서북 런던 더비 혹은 북서 런던 더비라고 해가지고요. 북쪽에 있는 토트넘과 이 런던 서쪽 남서쪽에 있는 이 첼시와의 그 라이벌 더비를 또 하나의 런던 더비 중에서도 서북 런던 더비 아니면 북서 런던 더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토트넘이 가장 싫어하는 팀은 아스널이에요. 그런데 또 토트넘 팬들이 아스널 못지않게 싫어하는 팀이 바로 첼시입니다.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토트넘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팀이 어디세요? 라고 2020년인가요? 2022년인가에 한번 첼시 팬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첼시 팬들은 우리는 토트넘이 제일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토트넘 팬들에게도 물어보니까 토트넘 팬들은 일단은 아스널이 제일 싫다. 북런던 더비 라이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싫은 팀 어디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첼시가 싫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양 팀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양 팀의 라이벌 관계, 예전 뭐 그런 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첼시 팬들이 조금 보면 유대인의 반감이 크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트넘이 유대인 밀집 지역이라든지 또 구단 자체가 유대인 그쪽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을 싫어하는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토트넘을 같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리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악연들이 얽혀 있습니다. 양 팀이 1909년도에 이제 제일 처음 만났었는데, 뭐 그때는 리그 초창기고 그래가지고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1967년도에 FA컵 결승에서 토트넘과 첼시가 맞붙었습니다. 이 1967년도 FA컵 결승이 FA컵 사상 처음으로 런던 연고 팀들 간의 맞대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첼시에게 2대1로 이기면서 뭐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겠죠. 그리고 이제 1975년도 이때 4월에 토트넘과 첼시가 맞붙었어요. 이때 양 팀이 강등권에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첼시는 토트넘 원정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승리를 못하면서 첼시가요 토트넘이요 승점 34로 잔류를 했고요. 첼시가 승점 33, 딱 1점 모자랐는데 결국 강등을 피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자신들이 강등됨이 있어가지고 토트넘이 제대로 죄를 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첼시 팬들이 토트넘에게 그렇게 좋은 뭐 그런 감정이 있을 리가 만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 2011 시즌을 한번 보게 되면 그때 2010, 2011 시즌에 토트넘이 4위를 했어요. 그리고 첼시가 6위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는 상황이고 첼시가 6위를 했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즌에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거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축구 연맹, 지금은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 유럽 축구 연맹 규정에 따라서 첼시가 우승을 했는데 리그 순위에서 이게 챔피언스 리그를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잉글랜드에게 내장을 줘야 되니까 첼시가 6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 리그로 그 다음 시즌에 가게 되고 4위를 한 4위를 한 토트넘이 4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챔피언스 리그에 가지 못하고 유로파 리그로 떨어지는 토트넘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도 첼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또 최근에 또 양 팀의 또 사이가 안 좋아졌던 게 2015-2016 시즌이었는데 그때 이제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양 팀이 맞붙었어요. 이 양 팀의 대결을 지금 이제 스탠퍼드 브리지의 전투, 배틀 오브 스탠퍼드 브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즌 막판 그 당시 시즌에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와 막 여러 가지 그 리그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첼시는 좀 안 좋았거든요. 10위권이었는데 그때 첼시 선수들, 첼시 팬들이 차라리 리그 우승 차라리 토트넘보다 레스터시티가 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우리가 토트넘한테 죄를 제대로 뿌려주겠다. 우리 승점 3점 안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선수들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경기에서 양 팀이 2대2 무승부를 거뒀어요. 그 때문에 잘 나가던 토트넘이 우승을 향해서 가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첼시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밖에 추가를 못하고요. 결국 그 시즌에 토트넘이 아니라 레스터시티가 우승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도 그때 첼시가 고춧가루 안 뿌렸으면 거기다가 이 경기가 상당히 거칠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첼시만 보면 다시 한 번 더 짜증이 나고 열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015-2016 시즌의 이 스탠퍼드 브리지의 전투, 이 경기 결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사이가 조금 더 더욱더 안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상당히 재미난 일들이 있었죠. 그때 8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스탠퍼드 브리지 원정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요. 그때 로메로가 쿠쿠레야 머리를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그런 기억도 있고요. 머리채 집어당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콘테 감독과 그 당시 첼시의 감독이었던 토마스 투엘 감독의 악수 사건 서로 막 싸웠죠. 난리 났었죠. 그때 서로 악수하면서 투엘 감독은 악수할 때 눈 쳐다봐야 되는데 눈 안 쳐다봐서 그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설전 펼치고 결국에는
양팀 감독 경기 끝나고 퇴장당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았던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이번 경기, 이번 조금 이따 펼쳐질 이번 경기의 그 결과, 그리고 얼마만큼 또 많은 사고가 나고 얼마만큼 또 많은 격렬한 몸짓들, 격렬한 그런 이 충돌이 이뤄질지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진짜 이 양팀의 경기, 양팀의 라이벌리가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시즌이 지나면 시즌이 지날수록 더욱더 악연으로 점층 이렇게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토트넘이요, 첼시에게 상당히 약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토트넘이 최근 10경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친선 경기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리그컵까지 포함했었을 때 최근 10경기 4무 6패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번은 리그컵에서 페널티킥으로 이렇게 승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페널티킥, 그러니까 승부차기로 승리를 한 게 있는데, 승부차기 승리는 기본적으로 무승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4무 6패로 최근 10경기 상당히 토트넘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리그에서 가장 최근에 졌던 경기가, 최근에 이제 토트넘이 이겼던 경기가 2018년 11월 24일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요, 토트넘이 3대1로 첼시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이니까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5년 동안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이 토트넘으로서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상당히 첼시가 토트넘의 킬러다, 완전 천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양팀 맞대결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토트넘의 첼시의 49승 38무 70패, 완전히 열세죠. 그리고 또 토트넘이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도 29승 19무 30패, 역시 열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절대 놓칠 수 없는 한 판인데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양팀의 그런 전적이 이게 또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첼시에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를 상대로는 그렇게 시원한 경기, 예전에 그 한 40m, 30m 그 측면에서부터 드리블을 해가지고요, 조르지뉴 제치고, 그리고 다비드 루이스까지 제치면서 골 넣었던 거, 그거 외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시원한 경기를 보여준 그런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첼시에 지금 총 첼시와의 상대에서 16경기에 나왔는데 2골만을 기록을 딱 2골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경기였는데 4승 8패, 팀 성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리디거 상대로 이렇게 리디거 몸싸움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심판이 이제 좀 손흥민 선수가 리디거 선수에게 발길질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레드카드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레드카드 관련해가지고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인해서 퇴장을 당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를 상대로 했었을 때 상당히 조금 안 좋았고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98골을 넣었거든요. 98골인 상태, 딱 2골만 더 넣으면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골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어서 그 기록도 달성을 하고요, 팀도 승리로 이끌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이 얼마만큼 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첼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첼시 지금 승점이 31로 12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월 15일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5경기 연속으로 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시즌 첼시가 돈을 많이 쏟아 부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특히나 겨울 이적 시장에서 첼시 엔조 페르난데스 데리고 오면서 거의 1억 파운드 이상을 썼고요. 여러 무드리크라든지 많은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서 지금 4,423억 원, 약간 3억 3천만 파운드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지금 골도 못 넣고 승리도 못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늘 첼시가 토트넘 원정에서도 져버리면 그레이엄 포터 감독 자리가 목이 그렇게 자리가 잘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팀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트넘은요 계속 부상 중인 장기 부상 중인 선수들이 많죠. 벤탄쿠르 선수 이미 시즌 아웃이고요. 비스마 선수도 일단 부상입니다. 요리스 선수 여기에 세세용 선수까지 다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사우스햄튼전에서 아즈필리쿠에타 선수가 다쳤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불투명할 것 같고, 칸테와 플리시기 복귀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군 팀에까지는 경기는 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부상이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벤탄쿠르가 없는 이 상황이 올리버 스킵으로 하여금 벤탄쿠르의 공백을 메우고는 있지만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100% 만족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기들을 통해서 토트넘의 또 다른 경기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팬들이 예상하는 오늘 경기 스코어 그리고 누가 골 넣을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Say again. 3-0 Chelsea. So Tottenham gonna lose. Thiago Silva and João Felix with 2 goals. Yes. 4-0 Chelsea. Nice. I think a hat trick from Thiago Silva and Azpilicueta. 2-1 Tottenham. Harry Kane with 2 and Reece James with 1. A little bit. 3-1 to Tottenham. Harry Kane with a hat trick. And the Porto 1 goal. Tottenham 1-0. 자, 이렇게 오늘 토트넘과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를 앞두고요. 경기장 앞에, 현장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프리뷰, 여러가지 관전 포인트를 지켜봤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BBADAGUN 여기에서 또 댓글 이벤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커뮤니티에서 댓글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정답자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장엔 이건, 저는 이건이었고, 토트넘